안녕하세요. 사사콜콜 23화 진행을 맡게 된 희아사회복지사입니다. 중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2021년도부터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로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 담당자가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기관이 저희 기관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국의 여러 복지기관, 공공기관에서 교육이나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년차 고독사 예방사업 담당자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국복지관의 곰돌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독사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고독사는 말 그대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3일 이후에 시체가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발견되면 고독사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왜 3일을 기준으로 하냐면 그때부터 시체 부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임종을 맞이하시고 3일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면 그를 고독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고립가구를 발굴하거나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발굴을 하는 노하우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주변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딱 혼자 고립이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 상황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 고독사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립가구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했던 게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을 복지 체계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끔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립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좀 특이하게 지역 상점 이용 쿠폰을 이용합니다. 지역 상점 이용 쿠폰은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상점에서 그 쿠폰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쿠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선 고시원 같은 비정형 주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작위로 다 나눠드립니다. 이 쿠폰이 생계를 지원해주는 역할보다는 우리와 그들을 연결하는 연결망으로의 하나의 주요 매개체이기 때문에 우선 쿠폰을 문 앞에 다 걸어둡니다. 고시원. 그리고 쿠폰 뒤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쿠폰이 또 필요하시면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저희와 만나는 거고요. 저희가 쿠폰을 그냥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쿠폰에 다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고시원에 101호에 쿠폰 1번을 걸어뒀다. 그럼 A 고시원 101호에 쿠폰 번호 1, A 고시원 102호에 쿠폰 번호 2, 이렇게 해서 다 매칭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저희를 만나지 않더라도 쿠폰만 딱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야, 복지관으로 안 찾아오니까 실패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의도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고립가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럼 이 분이 이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상점을 이용했다라는 건 어쨌든 집을 한번 나왔고 그 상점 주인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러한 아주 느슨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의도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쿠폰은 어떤 건가요? 제가 쿠폰을 12군데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밑반찬 가게도 있고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고 커피숍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시는 건 사실 마트예요. 마트에서 생필품을 제일 많이 사십니다. 여기서 잠깐 곰돌이의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혼자 안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복지관에 연락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고립이 된 걸 알까요? 빨래가 한동안 밖에 널어져 있다던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고지서가 밖에 쌓여 있다던가, 아니면 밖에 술병이 많다던가, 약간 이러한 가정들의 특징들을 보시면서 저 집 조금 걱정되는데 고립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저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된다 라고
의심이 되시면 걱정이 되시면 저희 중국복지관 곰돌이를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3년 동안 그 고립가구 발굴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혹시 있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이 사업을 하자마자 도움을 달라고 오신 가장 첫 번째 만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당시 하루에 술을 5-6병씩 드시고 계셨고 스스로 술을 끊고 싶다고 그걸 도와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병원도 가시면서 건강검진도 받고 저희가 나눠준 이렇게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얼마씩 술을 먹었는지 스티커를 붙이면 이제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게끔 해서 5병 드시는 걸 2병 이하로 줄이긴 했는데 문제는 아예 끊으셔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줄이기만 하셔서 급성 환달로 저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몸이 안 좋으실 때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을 하고 이분을 이제 무용고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그걸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유품까지 정리를 제가 같이 했는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안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분들하고도 연락을 잠깐 했었는데 가족분들이 너무 우셔서 그 가족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계신데 무용고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 봐요. 가족들이 시신을 거부하면 무용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예전에는 가족들을 다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족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 가족분들도 또 다른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더라고요. 진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됐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다 그랬잖아요. 병원비가 3주 만에 몇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몇 천만 원을 가족들이 갑자기 부담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 가족분들도 되게 어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여건이 안 되니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50대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진짜 엉엉 우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도 정신과 약이 없으면 뭐 삶을 영위 못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이 무조건 거부한다 그게 아니라 다 사연이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보면 첫 만남부터 뭔가 좀 슬픈 마감이 마지막을 맞이해가지고 사업 담당자로서 운영하시면서 되게 힘들거나 고충이 다른 사업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좀 가장 크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립가구가 어디 있을까를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임대 아파트나 고시원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그 광진구 중곡동은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고시원에 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동주민센터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도 계속 홍보해서 찾아달라 요청하고 거리 현수막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발굴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고립 가구여서 티가 잘 안 나잖아요. 밖에 그게 나가서. 핵심이에요. 정말 필요하신데 고립이 됐으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례관리팀에도 있어봤지만 어쨌든 성격은 유사한데 품이라던가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쏟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지역의 주민분들, 통장님, 반장님, 집주인분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고시원에 살고 계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3년 동안 하시면서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됐거나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실제로 생활이 나아지신 분들을 보면 진짜로 성과가 있다 생각을 하죠.
그 노숙을 하셨던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지역에 그동안 3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했던 그 연결망을 통해서 원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고시 원장님이 그 노숙을 하셨다. 지금 3일 그때 비가 한 3, 4일째 계속 오는 날이었거든요. 비를 피할 곳이 없다니까 선뜻 먼저 금 들어와라. 돈은 천천히 줘도 된다. 거기에 들어가시고 지역상점 이용 쿠폰 이런 걸 활용해서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랑 협약 관계를 맺어져 있는 뭐 병원에서 진료도 받으시고 근데 또 저렴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는 그 당시에는 노숙을 하신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활 사업단에 참여하셔서 이제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신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힘들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 안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고독사 예방 사업, 뭐 고립 가구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 한 가지 요거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열정?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 네. 끈기? 수많은 짜증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곰돌이님은 그러면은 본인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을 다독이는 일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취미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 만나서 산책도 하고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고립 가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짜 힘든 사업인 거 압니다. 참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 진짜 너무 힘들다. 이 사업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진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저희가 끝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살아가지 않으시냐. 거기서 힘을 얻는다. 이 얘기도 저희가 빼먹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네, 귀중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사콜콜에서 만나고 싶은 사회복지사가 있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